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7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7주차에는 시험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7주차에는 1교시만 수업이 있어요. 2교시는 시험으로 대체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1교시 수업은 이제 중간고사의 내용을 제가 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네, 어떤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제가 좀 다른 학교하고 약간 다른 게 이 시험 기간이 조금 헷갈려요. 근데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또 메일이 오기로는 이제 4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시험을 봐라.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제 7주차에 우리 온라인 수업은 19일 날 보려고 했는데 너무 기간이 짧아서 21일 날 보는 겁니다. 21일 날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요. 제 시험은 제가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험 설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은 0시 00분부터 23시 59분까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니까 적어도 23시 20분, 30분에는 이제 입장을 해야겠죠. 네, 들어가셔서 쓰시면 됩니다. 네, 오늘 다 시험 문제를 알려드리고 그 내용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녹화를 찍는 것은 좀 한참 전이라서 21일보다는 제가 이제 미리 찍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카톡에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7주가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인데 이제 평일날로 치자면 21일 금요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4월 21일 날 이렇게 금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LMS로요. 온라인 시험을. 네. 여러분 사이버 캠퍼스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뭐 제가 이제 지난 22년 1학기 때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고 그때는 이제 성인학습자반이 아니었고 일반 학생 수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중간고사가 뭐 엄청 사실은 중간고사에서 이제 다 학생들의 실력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실력 차이보다도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점수 차이가.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그때 이제 다 시험이 끝나고 학기가 끝나고 이제 시험 점수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문의를 했어요. 자기는 잘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A가 안 나왔다, B뿔이 나왔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그 학생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중간고사를 못 봤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 후반기 열심히 했지만 뭐 어차피 우리가 후반기는 유튜브 실습이기 때문에 점수차가 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 점수는 이제 여기서 벌어지 차가 나는 건데 근데 바로 지난 학기에서는 제가 이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수업 물론 일반 학습자도 한 반 있긴 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고 온라인 수업에서 그냥 이렇게 논술 단답형과 서술형 시험을 봐서 제가 이렇게 다 또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아마 시험을 응시한 분 중에 아마 중간고사를 응시한 분 중에 최저 점수가 한 93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95점 이상 다 제가 드렸고 하니까, 뭐 점수로 인한 스트레스 이런 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거기에 답을 좀 미리 생각하셔서, LMS 응시하셔서 답 적으시면, 됩니다. 네, 시험에 대해서 크게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네. 4월 21일 날 시험을 본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7주차 1교시는 복습이다. 네, 시험 관련 내용을 복습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문제는 이제 미디어의 사특성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문제를 풀었는데 일본 문제가 미디어 사특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기 학우님도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랜덤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기계에서. 그러니까 컴퓨터 돌리는 거니까 제가 문제 순서까지는 못하고, 네. 어? 그렇게 나옵니다. 일단 문제가 미디어의 사특성 나온다는 겁니다. 미디어의 사특성. 네. 그래서 미디어의 사특성을 쓰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내용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프레이밍이란 뭐냐? 자,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틀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다, 결국은.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프레이밍.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틀 안에서이다. 자, 그러한 틀을 깨거나 틀을 넘어서는 보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떤 상식선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뭐 생각할 때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한테,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어떤 틀 안에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미디어의 특성 안에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구나. 그 밖에 무엇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틀을 넘어서는 보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또는 틀을 또 깨는 거, 틀을 깨는 것 자체도 사실 중요하죠. 네. 프레임이 갇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편집본이 출연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무편집본조차도 사실은 일정한 프레임 속에 있는 것이다. 어, 그래서, 어, 항상 그 프레임을 깨는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좀 약간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외계인 같은 경우를, 외계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상상해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상상해서 그리는데, 사람들마다 외계인을 표현하는 게, 어, 다 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뭐, 입이 있고 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외계인을 상상할 때 그런 틀 자체를 아예 깨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배출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입이란 게 있고, 또 배출구가 있고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 자체도 그 틀을 깨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너무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프레임 자체를 깨는 게 중요하다. 게이트 키핑, 자, 문지기. 뉴스에서 어떤 것을 기사화할지 고르는 과정인데, 에, 적절한 게이트 키핑은 필요하죠. 에, 우리가 뉴스를, 어, 처음부터까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일일이 다 우리가 찾아서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런 뉴스를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라는 이름으로 모아가지고 또 그중에서도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선정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이 게이트 키핑이 되는 거죠. 적절한 게이트 키핑은 필요하다. 선별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네. 근데 이렇게 선별해주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둔, 게이트 키핑. 이런 것은 뭐 건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죠. 자, 가짜 뉴스는 적절한 게이트 키핑이 작동되지 않거나 특정한 목적하에 게이트 키핑이 작동된 경우다. 네. 그렇죠? 적절한 게이트 키핑이 작동되지 않거나 특정한 목적하에 게이트 키핑이 작동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가짜 뉴스가 생산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현재 가장 큰 게이트 키핑,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죠?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알고리즘. 네.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다 맞춰서 게이트 키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알고리즘 때문이라는 거죠. 아젠다 세팅, 그 다음에 미디어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한 주제를 대중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시키는 것이 아젠다 세팅인데, 정부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 정책 문제를 또 채택하는 과정 또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젠다 세팅. 자, 최근 우리나라에 있었던 아젠다 세팅 하나는 국민청원이다. 그래서 국민청원. 그래서 최근에 아젠다 세팅은 어, 이제 지금 국민청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청원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정치권에서, 여권에서 이제 아젠다 세팅을 노리면서 한 발언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발언들이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어가지고, 그건 아젠다 세팅이 되지 못했었죠. 그 대표적인 두 개가 뭐가 있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이 영상이 공개되는 거하고 제가 녹화하는 시점이 약간은 좀 시간 차이가 있는데, 어, 최근에 아젠다 세팅을 노렸지만, 정치권에서 노렸지만 잘 되지 않았던 거,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게, 이제 그 양곡, 우리가 지금 양곡 쌀을 생산해서, 예, 그것을 이제 파는데 그 농부들이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좀 어떻게 처리를 해줘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랬잖아요. 네, 양곡관리법인가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한 여권 인사가 어떤 대책이 있다. 대책이 뭐냐 그랬더니 네, 밥 한 공기 다 먹기인가요? 네, 밥 한 공기 다 먹기,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뭐 잘못된 발언이었다. 그래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뭡니까? 어, 뭐 아이를 3명 낳으면 어, 몇- 병역을 면제해주겠다. 그리고 또 했다가 또 아기를 셋 낳는 사람은 여잔데 왜 남자의 병역을 면제해주냐?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시민들과 어떤 시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냥 아젠다 세팅이 전혀 되지 못한 거죠, 지금. 네. 세팅이 전혀 되지 못하고, 그냥 욕만 먹고, 이제 그런 아젠다는 그냥 사라지게 된 거죠. 네. 아젠다 세팅이 나와서 한번 얘기 드려봤고요. 네. 그럼 아젠다가 세팅이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되니까? 키핑이 돼야 되겠죠. 앞에 같은 경우는 뭐, 키핑은 고사하고, 뭐, 세팅 자체도 안 된 얘기였죠. 그래서 이제 아젠다가 올라오면 이제 키핑. 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뭐 이제 사실은 우리가 미래 사회 뭐 AI 이런 것들을 관심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좀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뭐 키오스크 정도, 네, 이 정도인데 어, 이제 최근에 제가 보는 것은 뭐 챗 GPT, 네, 챗 GPT. 근데 이런 것들은 제 입장에서는 아젠다 키핑인 주제예요. 챗 GPT, AI의 챗 GPT.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심도 있게 뭐 연구하고 있진 않은데, 지금 그냥 살짝 보고만 있는데, 제가 AI를 보면서도, 걔 보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 AI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직관이나 창의력, 공감 능력, 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따라올 수 없다. 네. 사고력 이런 것까지는.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미래 사회에서 그런 AI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은 뭐 창의력, 사고력, 공감 능력 이런 거 키우면 된다. 네. 근데 이제 AI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학습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확률 게임, 통계 게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형적인 어떤 보편적인 전형적인 어떤 원인과 결과로 귀결되는 그런 인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AI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음. 제가 좀 더 또 살펴보고 우리 수업 후반기에 제가 이제 AI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지금 아젠다 캐핑은 뭐 챗 GPT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젠다 캐핑이 뭐가 될까요? 유튜브 이거 발표해야 되고 이것도 동영상 쇼츠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는 또 여러분 개인적인 아젠다 캐핑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미디어의 사특성, 네, 뭡니까?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미디어의 사특성에 대해 쓰시오. 그러면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영어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아요. 영어까지, 네, 영어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미디어 리터러시 4요소.
예? 자, 미디어 리터러시 4요소는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그다음에 소통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네, 이렇게 네 가지 능력, 네, 네 가지가 미디어 리터러시 4요소죠. 미디어 접근 능력, 이해 영역에서 표현 영역의 순서로 우리가 접근해보자.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걸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이 이해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표현 영역까지 가야 됩니다. 표현 영역까지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시작을 해야 돼요. 표현을 시작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유튜브 크리에이트죠. 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드는 거. 시작이 반이다. 미디어 이용이 1차적이고 미디어 활용이 2차, 3차. 근데 우리가 미디어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음, 중독. 중독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중독 예방할 필요가 있다. 미디어 접근 능력. 네. 그때 제가 키오스크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네. 첫 번째 미디어 접근 능력. 다음 미디어 접근 능력이 떨어지는 예, 이제 패스트푸드점 및 식당에서 주문 못하는 거. 네. 디지털 소외 현상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미디어 접근 능력 하면은 미디어 비판적 이해 능력, 네. 현실 구성, 우리 현실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요즘 뭐 MZ 세대라고 하죠. 네.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가 왜곡된다. 왜? 산업적인 동기로, 어떤 산업적인 동기로 뭐 자본을 추구하고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 그 미디어를 매개로 해서 전달되는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바라볼 때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미디어 언어가 있어요.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과 각기 전달 방식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 팩트 체크 시작해서 비판적 이해로 나아가야 한다. 미디어 마스크를 착용하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미디어 마스크. 소통 능력, 소통하기. 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죠. 이제 소통을 원한다. 그래서 과거 한방향 미디어에서 최근 이제 쌍방향 미디어로 미디어들이 바뀌고 있죠. 그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능력, 참여 욕구와 능력, 규범 인지와 준수.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데 소통 능력, 또 소통하는 데 있어서 또 규범을 인지해내고 규범을 알게 되면 알게 되었으면 이제 또 지켜야 되겠죠. 이해했다면 표현도 해보자. 음. 댓글 달기, 악플로 인한 자살, 또 댓글 누적이라는 정치적 사건만 봐도 댓글 달기의 영향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하는 것이 표현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댓글 달기인데 댓글 달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아, 그래서 과거에는 용건만 간단히라고 했지만 지금은 사소한 걸 하나하나 다 소통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또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일상의 한 부분. 언택트 시대에 그 영향력은 더 커진 거죠. 네, 코로나 겪으면서 어떤 미디어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그 영역을 더 이제 확장하게 된 거죠. 근데 정말 그 우리가 어떤 미디어 기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고 그것을 소통하는 것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한 3, 4년까지만 해도 일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는 핸드폰이 없다. 스마트폰이 없다. 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도 정말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정말 이 미래 사회에서는 결국은 이제 디지털 기기 없이는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소통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중독되지 않기 위한 또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신을 더욱더 또 이렇게 어, 잘 세워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과거보다 우리 현재가 그렇고 또 현재보다 더 미래가 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우리 인간의 계급을 나누는 것이 더 노골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디어 기기를 제대로 조절해서 쓰고 중독되지 않아야 우리가 어, 다른 사람이나 또 다른 AI에 대해서 대체되지 않거나 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늘 걱정되는 게 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중독되지 않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창의적인 표현 능력, 네. 표현 욕구가 있고 또 제작, 전달 방법. 그래서 제작하는 방법 자체가 과거보다는 많이 지금 손쉬워지고 있다. 네. 과거에는 전문가만 했지만 현재는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손쉬운 어떤 도구 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표현의 주체가 되어보자. 그래서 우리 수업의 후반기 주요 과제가 유튜브 채널 만들 겁니다. 채널을 통해서 표현하고 소통하는 건데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요소를 쓰시오.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소통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에 대해 쓰시오.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미디어 읽기에서 주의할 두 가지로 본 거죠. 네.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 네. 이것에 대해서 쓰시오. 에코 챔버, 필터 버블. 그래서 에코 챔버는 반향식 효과라고도 말하며 차단된 알고리즘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만 듣는 폐쇄적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에코 챔버. 네. 다른 목소리, 다양한 생각을 접하기가 힘들어서 편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네. 뉴스, 미디어 등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또 신념이 닫힌 체계로 구성된 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증폭 강화되고 같은 입장을 지닌 정보만 직접 되풀이 수용하는 현상을 에코챔버로 볼 수 있는 거죠. 알고리즘 추천으로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계속해서 수용하게 되는 현상이다.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의견이 극대화되는 현상을 증가시키며 또 극단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필터 버블, 자, 엘리 프레이저 생각 조종자들에서 언급되었는데요. 특정 알고리즘에 의해 정보가 걸러진 거품 속에 갇힌 현상이다. 추천 알고리즘에 의해 생기는 정보 편식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추천 알고리즘이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보를 더욱 용이하게 선택하게 되고 그 결과 네, 스스로의 문화적 또는 이념적 거품에 갇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구글에 같은 단어를 검색해도 검색 결과가 다 다르다, 사람마다.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검색 결과가 다 이것저것 됐지만, 지금은 자신이 보는 거, 거기 알고리즘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 챔버에 갇히거나, 필터 버블, 거품 위에 갇히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건이 집단 극화 현상이다. 네. 그래서 집단의 의사결정이 구성원 개개인의 평균 수치보다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집단이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 다른 사람들보다 선명하고 모험적인 결정을 택하거나 다른 구성원들도 자신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는 경향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의 과정의 반대를 위한 반대, 복수 주장의 지지, 변증법 통의 과정 중에 회의 규칙을 줄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나와 다른 입장의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알고리즘을 추천되는 정보에만 의존하여 자신의 생각, 신념을 확인하며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확증 편향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개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계속해서 강화되며 굳어진다. 결국 우리 사회는 존중과 이해가 비판이 되는 열린 공회장이 아닌 자신의 입장만 구사하는 닫힌 갈등의 장이 될 것이다. 집단국가의 대표적인 얘기가 버마에서의 로히아족 학살 사건, 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2016년 어떤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집단국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읽기, 책 읽기,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읽기 이런 것들은 그런 필터 버블을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떤 우리가 심도 깊은 수업을 한 건 아닌데, 네, 이거 후반부에서 유튜브의 특징을, 유튜브를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창작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유튜브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 네 가지를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를 문제로 나오니까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의 뜻을 쓰는 거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유튜브의 특징 네 가지 쓰는 겁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다. 실시간 소통과 친근한 이미지가 있다. 그리고 어,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네, 상당히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유튜브의 특징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숙지하셔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중간고사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디어의 사특성을 쓰시오. 네, 앞에도 말씀드렸던 프레이밍, 게이트 키핑, 아젠다 세팅, 아젠다 키핑, 영단어까지 같이 써주시면 좋고요. 미디어 리터러시의 4요소를 쓰시오. 미디어 접근 능력,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 능력, 소통 능력, 창의적 표현 능력, 유튜브의 특성 네 가지 인정만 말씀드렸죠. 그리고 에코 챔버와 필터 버블에 대해 쓰시오. 이렇게. 네. 그리고 문제가 좀 더 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논하시오. 여러분이 생각을 간단하게 5줄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번 문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강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읽고, 이해하고, 또 표현하고,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키우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쓰시오. 그렇죠? 자신만의 생각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신강시킬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쓰시오. 미리 생각하셨다가 쓰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6문제가 이번 중간고사 문제이고요. 7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후반기에 유튜브 크리에이트, 유튜브 창작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를 뭐, 아직 가입도 안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프라인 수업을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거의 후반기 중간까지도, 한 3, 4주밖에 안 남았는데도 학기가 그때까지도 유튜브 채널을 가입을 안 한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부터는 요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입과 채널명을 쓰세요. 요거 여러분이 기억했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7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7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